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지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보통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의 비율로 지급을 하는데요. 그러나 당사자의 상황과 합의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비율을 다르게 지급할 수도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요령 있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일주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과 합해서 통상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의사표현이 합치된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것은 거래를 약속하고 어기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이 있는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약속에 대한 책임을 불이행한 것으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돼요.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통상 매매 대금의 40%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중도금 날짜는 보통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1, 2주 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는 위약금만 주면 계약은 해지가 되지만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데요. 중도금 지급 후에 계약 해지를 원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는 집을 사는 사람은 중도금을 빨리 잡는 것이 좋은데요.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면 집을 파는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2019년 말에 집값이 한창 오를 때 제 친구가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넣기 전에 계약을 파기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를 때라 계약 파기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받기는 했지만 워낙 집값이 오르는 때라 다른 집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중도금을 치른 후 집을 파는 사람이 잔금 전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집을 사는 사람은 잔금을 법원에 맡기고 소송하여 집을 넘겨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소송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니 대화로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중도금 날짜를 길게 잡아서 상승 추이를 지켜보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되지만 배상하는 금액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잔금은 매매 대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잔금을 받으면 집을 넘겨주어야 되는데요. 잔금은 보통 중도금을 치르고 2, 3주 후에 치르게 되는데요. 만일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된다면 아파트는 가능한 금액을 바로 알 수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은행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계약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은행에 방문해서 해당 부동산의 융자 가능 여부와 가능한 금액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집을 사는 사람이 잔금을 구하지 못해 잔금을 제 날짜에 치르지 못하게 된다면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집을 파는 사람은 집을 사는 사람에게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되는데요. 그리고 잔금을 치러달라는 기간이 지나서도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은 집을 파는 사람이 가지면 되고 중도금은 법원에 맡기고 계약을 해지하면 돼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규제가 많아서 대출 여부나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느냐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실 수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계약 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꼭 알아보신 후에 계약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